드디어 신고점을 돌파해준 비트코인. 이제서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던 상승장이 다시 한번 와준 듯합니다. 하지만 미리 매수를 해두지 못하신 분들이나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지금이라도 사도 될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도남입니다. 네, 저는 7월달이죠. 7월달 이 부근부터 이 73.7K는 고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이 가격을 반드시 넘어서 언젠가는 신고점을 갱신을 반드시 할 거다라고 열심히 외쳤고 드디어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고가를 뚫어내며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외친 보람을 드디어 느끼고 있고 당연하게도 제 관점은 신고점을 넘긴다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롱 관점이었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67.9K 롱 포지션을 저는 76.1K에서 수익 실현을 통해 노 레버리지로 약 12%, 이더리움 또한 2610달러에 잡아둔 롱 포지션을 2904달러에 익절하면서 노 레버리지로 약 11% 정말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다 공유를 전부 해드렸고 참고를 하셨다면 큰 수익 실현에 성공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신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관점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만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게 없었고 저도 현재는 익절을 통해 포지션을 전부 정리해둔 상황이죠. 자, 그럼 저 또한 현재 포지션이 없는 무포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 고점 갱신은 이제 끝이 난 거고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무포가 된 것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소 2차례 혹은 3차례까지도 고점 갱신을 추가적으로 더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장은 이제서야 시작을 했다로 보고 있고 거래량을 그렇게 신뢰도 있게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고점 돌파 당시에는 평소에 비해서 꽤나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고점 돌파에 성공했고 아주 각도도 가파른 각도로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한 이유는 어느 정도 눌림 혹은 횡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익절을 한 것이고 또 평소에는 잘 건들지 않았던 알트코인인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을 진입한 이유와 오늘은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 번쯤 언급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 신고점 여기죠. 73.7K 이 신고점을 돌파해 줄 거라는 믿음 뒤에는 알트코인들의 부진함이 있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각자의 근본적인 프로젝트가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하며 시장에 관심을 받고 거래소에 상장되곤 하는데요. 이 알트코인의 개수가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만 하더라도 수십에서 수백 가지 종류가 넘게 있죠. 그런데 이 알트코인들과 이 비트코인은 같은 암호화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탈중앙화의 차이인데요. 비트코인의 근본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비트코인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인물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설계하고 탄생시킨 뒤에 아무도 모르게 잠적을 했고 현재까지도 그 정체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러 알트코인에 비해서 기술적으로는 앞서지 못하지만 비트코인을 직접 관리하는 제작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설계된 대로 똑바로 굴러가고 있는지 비트코인에 투자된 투자금을 누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몰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재단이 이 비트코인의 유통량을 더 늘리는 결정을 하는지 이러한 의심이 전혀 필요 없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탄생한 지 꽤나 오래된 쉽게 말하자면 구식 기술이 되어가기에 그러한 뒤처지는 기술력과 이 효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알트코인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추후 실생활에서 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도지코인의 경우 테슬라의 일부 품목들을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었듯이요. 그렇지만 이러한 알트코인의 경우 통칭 재단이라고 하는 제작자가 존재합니다. 재단을 운영하며 코인의 기술력을 업데이트 시키기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일을 하죠. 마치 기업을 운영하듯 본인들이 제작한 코인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깨끗하게 운영하는 코인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루나와 FTX 거래소 코인이었던
FTT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만든 코인에 투자된 자금들을 이용해서 뒤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인 거죠. 이 때문에 알트코인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 코인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코인이며, 이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등장하기가 힘든 겁니다. 실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비트와는 다르게 알트코인들은 많은 발행량에 비해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못합니다. 이는 재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며, 차트 분석이나 해당 코인의 펀더멘탈과 그 코인의 가격이 아무런 관련이 없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비트코인의 경우 시총이 매우 거대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일 세력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 시세를 주무르기가 쉽지가 않죠. 실제로 전 세계 시총 순위를 보면 비트코인은 9등에 위치하는 거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이번에 ETF 승인을 통해 미국의 자본 운용사들이 큰 자본을 유입시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인 한국 혹은 엘살바도르, 이런 자국 화폐 가치가 무너진 수많은 국가의 자본들 또한 흘러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은 무려 7개월 동안 큰 박스권을 만들고 위로 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하며 힘싸움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21년도 고점이었던 69K를 돌파하며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후 횡보를 하는 와중에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하단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1년도 고점을 돌파했던 직전 고점인 73.7K를 다시금 돌파를 완벽하게 해준 상황인 만큼 알트코인들 또한 비트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확인했고, 알트코인에도 큰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실제로 73.7K 신고점 돌파 이후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미약하지만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알트코인은 시총이 작은 만큼 단일 세력이 시세를 조종하기 매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또 한 번 뚫고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도 이 소식을 듣고 시장에 새롭게 들어온 신규 투자자들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알트코인 세력들은 다시 한번 21년도와 비슷한 불장을 연출해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도 지금 영상 촬영 시점에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부정 출발을 하는 알트코인들이 하나 둘씩 보이는 중이에요. 자, 그렇지만 기존에 다른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던 홀더분들께서는 괜시리 이렇게 먼저 출발하는 다른 코인들을 보면서 왜 내 코인은 안 가지? 하면서 포모를 느끼시기보다는 내가 매수해둔 코인이 출발할 때까지 홀딩을 하고 계시는 편이 현재 시장에서 돈을 벌고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괜히 이 코인 저 코인 이렇게 폭등하는 코인에 기웃거리다가 고점에 잘못 물린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 큰 금액을 손절하거나 다음 시즌 29년이 되겠죠. 다음 시즌 고점이 올 때까지 탈출이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특정 코인이 폭등할 때 포모에 욕심내지 말아라, 상승장이라고 비트코인에 고배율 쓰지 말아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 내용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대로 듣지 않으시거나 포지션 잡을 당시에 이런 무빙의 욕심, 이 욕심에 지배돼서 잘못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금으로는 단시간에 이런 가격을 펌핑시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모든 가격 펌핑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떠한 세력의 이러한 펌핑 목적은 본인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펌핑이 나오는 알트코인을 욕심낸다면 내가 이런 중간에 올라타서 이런 데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보다 이런 끝부분에 올라타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물려버리는 그럴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펌핑이 나오기 전인 코인을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사놓고 기다리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다.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신고점을 달리고 있죠. 자, 달리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광기가 점점 극에 달한다면 내가 예측을 했던 범위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패닉바이, 이 패닉바이가 나올 가능성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쯤이면 조정 주겠지 하고 수익 실현은 할 수 있어도 숏을 함부로 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을 모르겠으면 직접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시장에서는 눌림롱이라고 하죠. 눌림에 매수를 하되 평소와 같이 리스크 관리 또는 차익 실현을 위한 상승이니만큼 차익 실현한다면 조정이 중간중간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고 제가 다음 보고 있는 매수 자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더리움부터 좀 볼게요. 우선 이더리움의 경우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될 수 없게 전 고점보다 RSI 지수를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일봉이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현재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후에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선은 중요한 매물대가 있는 여기 가격대도 돌파를 해줬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도 돌파를 해준 상황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런 매물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이런 선을 다시 밟고 올라갈 수 있거나 혹은 이 추세선까지 리테스트를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선을 돌파하러 저는 가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3,500불 이상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러고 이 가격대는 여기가 2,700불, 이 가격은 2,820불, 대략 이 구간 보고 있고, 혹은 오늘 고점이 단기 고점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보나치를 그어서 확인을 해보면 비슷하게 2,820 이 구간부터는 롱을 다시 받아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볼게요. 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직 전 고점 넘겨주지 못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상승을 조금 더 해준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피보나치를 좀 그어서 본다면 같은 비율인 0.236 구간인 74.5K부터 73K까지 롱을 모아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루미넌스 차트를 조금 주시하면서 저는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 이더리움 위주로 매매를 조금 더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상승장일 때마다 항상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혹시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자,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저는 지금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실 당시에 가격이 매력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매수를 하세요. 그렇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물탈 수 있는 현금은 반드시 남겨두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기존에 소통방으로 사용하던 카톡방이 폭파가 됐습니다. 새로운 방을 개설했고, 카톡방 그리고 제 텔레그램 관점 브리핑을 해드리는 곳이죠. 링크를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